네, 북한의 도발로 인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때 뜻밖의 성과가 있었는데요. 바로 북한이 준전시 상태에 돌입하면서 전력의 이동 과정을 드러낸 겁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한미가 북한의 남침대는 동시에 선제 타격한다는 골자의 새로운 작전 계획을 만들었다는 내용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군사 전문 기자인 문형철 디펜스 21플러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준전시 상태일 때 그때 침투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공개가 됐고 네. 차례대로 우리가 이제 일단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단 공개가 되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알려진 내용을 차후엔 나중에 변경해야 되지 않는 건가요? 물론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분명히 변경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근데 기본적인 전략 부분은 큰 틀은 바뀌질 않고 세부적인 전술적인 부분에서 아마 모든 것들을 바꾸겠죠. 왜냐하면 이 전쟁이라는 건 어떤 전략적인 개념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큰 틀은 변하지 않고 그 큰 틀을 지켜나가기 위한 전술들, 예를 들면 어떻게 이동을 하는 순서라든가 여러 가지 세분하게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변경될 거라고 일단 예측이 되고, 이번에 우리도 이제 그래서 이제 작게 501호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 배경의 이 등장 배경은 이번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 긴박한 상황이 전개가 됐을 때 북이 보유하고 있는 비대칭 전력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아마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발과 동시에 위험 요소의 수순을 먼저 제거한다라는 개념으로서 이제 5015가 등장한 것 같은데, 뭐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존에 이제 작게 5027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작게 5027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격을 받고 방어를 한 다음에 그걸 반격해서 올라가는 그 개념이거든요. 정비를 좀 한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반격하는 좀 더 5027이 포괄적이고 수세적인 방어적인 개념입니다. 거기서 약간 더 좀 더 공세적인 입장의 작전 개념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 입장에선 이거를 북한의 전략이 다 드러났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북측에서는 뭐랄까 노출을 일부러 하면서 우리를 교란시키기 위한 작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물론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가장 큰 거는 이번 사태가 지뢰 사건에서 벌어져서 그 다음에 폭격간을 이어져서 이제 긴박한 상황이 조성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뒷배경에는 어떤 북한이 그 남측과의 대화하고 싶은 어떤 마음을 노리고 이제 기획을 했던 건 아니냐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이제 북측은 이번 우리 이제 공동 합의문을 통해서 뭘 가져갔냐면 실리를 가져갔고 우리는 명분을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명분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북한이 하지 않았던 이례적인 북측이라는 주어가 들어가 있는 물론 사과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강도 높은 사과 표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명분을 받아왔고 북은 실리를 가져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 회담 과정에서 북한은 처음부터 나올 때 남측에서 얻을 수 있는 실리를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리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최대한 많이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압박카드로 일부러 고의적으로 더 보여준 거지 특별하게 교란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실리의 카드를 더 가져가고 싶어서 그 카드를 가져가기 위해서 자기의 카드를 오히려 역으로 더 보여준 그런 행태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군사 전략적 측면으로는 우리한테 보여줬던 이 전력의 어떤 순서, 이런 방향들을 다시 되풀이할 일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순차적으로는 그 비슷하게 유형은 나가겠지만 조금 다른 패턴으로 나오지 않겠나. 완벽하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이번에 가장 이례적인 건 북한군 잠수함 전력 50척이 일제히 상계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이전에도 찾아볼 수도 없고 지금 북한의 실정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무리한 거거든요. 연료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걸 감안했을 때 약 70% 이상의 전력을 일제히 상계했다는 건 상당히 우리 측에서 봤을 때도 위협적으로 느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일을 계기로 북한의 준전시상태 매뉴얼이 좀 드러났고 세부 계획에서 변화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반대로 북한 쪽에서도 우리 군의 어떤 전략이나 전력을 파악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양측 다 작전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들은 전부 다 보완입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게 5027이라는 게 이런 거는 이미 언론에 일부 드러나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 자산 같은 건 솔직히 우리보다 떨어집니다. 최첨단 정보 자산은 없지만 예. 그들이 이제 우리보다 유리한 점은 우리는 비교적 언론의 자유가 있다 보니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되는 내용들을 간접적 자산으로 정보 자산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아 남측이 요걸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구나, 남측 언론은 어떤 반응을 보였구나.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아 남측이 이걸 하니까 이걸 대처를 하네. 그러면 우리는 요 다음번에는 어떤 걸 대처하자. 아마 그런 내부적인 회의나 내부적인 작전 변경들은 분명히 수립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미군은요, 북한군의 움직임을 토대로 한국 방어 전시 계획을 재검토하겠다. 근데 그 또 북한이 무력 도발을 위협하면서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북한군의 움직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예. 이번 같은 경우에 그 어느 때보다 유례없이 긴장도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물론 일단은 잠수함 같은 부분이. 네, 그렇죠. 그리고 일단 무력 시위도 물론 높아졌지만은 예. 언어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긴장감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양측 다 상당히 아마 팽팽한 그 위협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랬지만 북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마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을 억제하는 목적이기도 하겠지만 네. 만약에 전쟁이 유사시에 벌어진다 한다면 우리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네. 그게 이제 가장 위협이 되는 것들이 이제 북한의 장사정포라든가 네. 생화학 무기, 잠수함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제 대표적인 비대칭 무기들인데 네. 이것들이 전방에서 우리가 전투가 벌어지는 와중에서 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더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원점을 미리 넘어가서 타격을 해서 전쟁 의지를 먼저 꺾어버리자. 아마 그런 의도에서 이런 작전 계획이 변경돼서 나오지 않느냐.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알려진 내용은 앞서 언급하신 그 작계 502로 새로운 작전 계획을 이미 지난 6월에 서명까지 마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존의 작계에 비해서는 좀 더 공세적이다 이런 상당히 평가를 공세적이죠. 해주셨는데 네.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배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비대칭 무기에 대한 위력에 대한 전력 평가가 아마 재평가됐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존에 우리가 물론 이제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다, 네. 비대칭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예. 알고 있었는데 이번처럼 실제로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아 이게 가용하고 움직일 수 있구나 그런 위험성들 아마 그런 부분이 일단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재평가를 통해서 이게 상당히 만에 하나입니다. 만에 하나 도발이거나 전면전이 벌어지거나 했을 때 상당한 우리한테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원점을 발본색출해서 먼저 공격하는 게 차후에 우리의 피해를 더 줄일 수 있다. 뭐 아까 제가 앞에 드렸던 말을 또 반복하는 말이긴 하겠지만은 예. 아마 그런 개념에서 나온 개념이다. 아군 측, 아측의 피해를 더 줄이기 위해서 선제적인 공격을 한다. 네. 이런 개념이고 또 하나는 현대전의 개념에서 현대전의 모든 이제 작전 계획들이 대부분 방자보다는 공자 위주로 전략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런 이제 전쟁의 어떤 전략적인 측면의 추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개념 자체가 좀 공격적으로 변화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어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공격적으로 제거하는데도 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핵과 예. 화생방 이쪽에 주로 맞춰져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작게라는 말이 뭐 숫자가 나오시니까 다들 잘 모르실 것 글쎄요, 같은데.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작게 50이라는 숫자가 공통으로 들어갈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미국이 전쟁을 하는 여러 분쟁이 예상되고 투입해야 될 여러 지역에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 중에 50이라는 건 이제 한반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 한반도 의문이고 뒤에 뒤에 번호는 이제 27, 뭐 예. 28, 26 요번에 나오는 이제 작게 501호처럼 1호 이런 게 있는데 예. 27 같은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공격에 들어왔을 때 전면적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걸 방어하고 수복하고 반격하는 과정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5026 같은 경우에는 이 요번에 5015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예. 북핵위기 당시에 이게 검토됐던 작전인데 전면전은 피하면서 직접적으로 북한군의 주요 포병이라든가 하력을 이제 제거를 하는 예. 그런 개념이고 이제 작게 5028은 우발적인 행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처럼 그 행동이 전쟁으로 방지하는 걸 막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국면별 변호가 뒤에가 다른 거죠. 네. 네. 그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좀 더 공격적이고 업그레이드 된다는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네네. 작게 자체가.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뭐 지금 5015에 대한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어떤 그런 비대칭 무기들 전력들을 선제 타격한다면 우리는 네. 어떤 걸로 하는 건가요? 일단은 우리 측에 가지고 있는 자산도 자산이겠지만 일단 예. 미국에 있는 첨단 자산들을 더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다르게 이제 전략 폭격기라든가 예. 전략 무기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원거리에서 장거리 타격 그리고 정밀 타격, 정밀 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이용을 하게 될 건데 예. 뭐 예를 들면은
가장 이제 조금 작은 단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F-15이글에 있는 JDAM이라는 폭탄이 있습니다. 예. 폭탄은 원래 그냥 투하하면 터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폭탄이 이제 똑똑해진 겁니다. 예. 이제 GPS하고 항법 장치가 이렇게 달려져 있어서 네. 유도가 되는 거죠. 자기가 목적한 계산점을 미리 넣어두면 예. 그 목적 방향을 이 폭탄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예. 추진체 같은 걸 따로 만들어줘가지고 예. 그게 이제 GPS 연동해서 날아가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포병이 이렇게 있습니다. 산에 이렇게 있고 후사면에 포병이 있겠죠. 예. 그럼 폭탄을 떨어뜨리면 폭탄이 이렇게 떨어가다가 안 맞을 경우도 있고 엄폐물에 걸려서 터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이담 같은 경우는 원거리에서 한 20km 정도가 됩니다. 예. 투하할 수 있는 게 네. 20km 밖에서 이렇게 쏘면 예. 이렇게 날아서 뒷면을 때릴 수도 있는 거죠. 돌아서 가요? 예, 유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 이제 그럴 정도는 이제 점점 더 타격할 수 있는 수단들을 높여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벙커 버스트라든가, 예. 이제 벙커라든가 지하 벙커를 파괴한다든가, 지하 깊숙이 있는 것들 파괴한다든가, 예. 이러면 이제 갱도 진지에 숨어 있는 녀석들을 파괴하고, 아마 이런 이제 정밀 타격 무기들 위주로 이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거나 미국에서 이렇게 동원해 줄 수 있는 무기로 충분한 건지 뭔가 새로운 걸 더 도입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국방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저 같은 네. 경우에는 뭐 물론 저기 무기를 더 가지고 있으면 좋긴 좋습니다. 근데 예.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종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예. 그 무기가 이게 있다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사서 또 하나를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네. 체계적으로 있는 무기 체계를 점검을 해나가면서 발전시키는 게 제일 해답이라고 보는데 예. 일단 부족한 부분이 뭘까를 좀 봐야 되겠죠.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역량 중에 예. 이미 화력이라든가 기동 장비들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선진국 수준의 대열에 들어왔는데 이제 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정보통신이나 위성 같은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는 선진국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우리가 미군의 자산을 뭐 받고 도움을 받겠지만 예. 자주국방이라는 어떤 현실적인 모습 우리가 좀 더 큰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감시 정찰할 수 있는 위성 체계라든가 네. 그 위성 체계하고 연동돼서 이제 비문 의무화시켜서 이제 안전하게 안 들키게끔 예. 그래서 각 제대들 말단의 소대 분대 또는 연대 대대가 디지털화되어 있는 통신 장비를 갖춰야 되겠죠. 이제 네. C4I라 그러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건 보고 통신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하게 연구 개발이라든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자연스럽게 그 우리 군의 어떤 그 무기들이나 이 방어 능력이 충분하느냐에 대한 질문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국방비인데요. 이건 네.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 지금까지 지출했던 국방비 예산의 플러스 알파로 이제 뭐 지금 오늘도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2020년도, 예, 예. 국방비가 좀 증강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래 들어 국방비가 상당히 뭐 올해들 국방비 삭감 문제도 이야기는 뭐 나왔었고 여러 가지 네. 말이 많았는데 국방비는 꾸준하게 증가되어야 되는 추세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야 되고 일단 그 또 하나는 국방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부분도 가장 중요하지만 예. 우리의 무기 체계가 좀 보면은 시기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뭐 단예로 이제 험비라는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뭐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옆으로 넓게 퍼져 있는 찝차 같은 뭐 건데 방탄된다는 그런 집사 있죠. 뭐 부분적으로 방탄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은 한 20년 전쯤에 이제 만들어 가지고 쭉 활용을 했는데 우리도 이제 모사에서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그 네. 유사한 거를 네. 이제 보급하겠다고 나왔는데 물론 그 험비만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미국은 그걸 폐기하고 다른 단계로 체계가 넘어갑니다. 어. 그러니까 무기 체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이게 있으니까 따라가야 된다. 이거 따라가야 된다. 지나간 무기를 급수하는 모습보다는 예. 그 연구 개발 쪽에 우리가 꾸준한 오히려 왜냐하면 성과를 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네. 짧은 시간에 항상 무기를 많이 만들어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공해야 되고 이게 잘못되면 뭐 방산비리다 업체 쪽에 어떤 문제 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버리는데 이게 아니라 네. 충분하게 국가가 그런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R&D 역량의 확보 쪽으로 예. 방산 이제 국방비가 좀 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서요. 그 예. 최근에 남북 고위급 접촉으로 인해서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금 중단이 된 상태인데 네.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북한이 얼마만큼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지 좀 알게 되는 네.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 알려지기로는 뭐 수신 제한이 없고 주간에는 한 10km, 야간에는 24km 정도 그 소리가 나간다고 하는데 네. 그 실제로 좀 들어보셨습니까? 어떤가요? 그러니까 2001년도 제가 11월부터 해서 2002년도까지 제가 이제 전방에서 저도 똑같이 이제 GOP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예. 비무장지대에서.
이제 그때 이제 방송을 들었죠. 저 같은 데는 그때 아직까지 방송이 있었을 때였고 예. 전광판도 받고 학성기도 들었고 심지어는 뭐 우리 부대 심리전 부대가 와서 심리전 방송을 하는 것도 다 들어봤는데 예. 그 제가 근무할 때는 비방 방송은 일단 없었습니다. 없었고 주로 방송들이 라디오 방송을 활용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FM 방송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면 음악이 흘러나가면 이제 저는 이제 GP가 아니라 GOP라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예. GP에 근무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우리 음악 시간 맞춰서 쟤들 올라와서 춤춘다 이럴 정도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음악이었나요, 당시에? 그냥 평범한 그 K-팝들이었죠. 당시 유행하던 유행가들이었고, 유행하던 노래. FM에서 그냥 나가는 노래들이니까요. 예. 특별한 뭐 메시지를 나고 있는 그런 음악들은 아니었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고 저 친구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예. 음악 들으면 기분 좋고 예. 전투 의지가 저기 상대방이 적이라기보다는 같은 또래 20대라는 걸 공유하는 친구들이구나라는 생각을 전 그때 좀 느꼈는데 네. 일단 심리적인 효과에서 일단 적이감이 일단 떨어지게 되겠죠. 그 방송 자체만 하더라도 예. 그리고 그 예전에 말 들어보면 이제 뭐 양쪽 다 비난 방송들이 예. 난무했다 그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비방 방송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예. 김정은 체제의 문제점들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정보 방송들을 일단 내보냈을 겁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일부 이 탈북을 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큰 효과를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네. 이게 또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두고 보면은 전방 부대에서 전현 부대가 이렇게 엄연히 있는데 인민군이 있는데 인민군대가 있는데 어떻게 남쪽에서 저런 걸 버젓이 보내느냐. 예. 안 그래도 체제가 불안한데 이제는 인민군대마저 무너지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감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심리적으로 또 다른 측면으로. 예. 그렇게 봤을 때 상당히 이게 군 부대가 안 그래도 지금 기강이 문란하고 북한군 같은 경우는 허약병사나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예. 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습니다. 예. 안 좋은 데다 체제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이런 것도 다 쌓여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증폭되는 거죠. 이 체제 갈 때까지 갔구나.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껄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뭐 확성기 방송이 실제로 이번에 재개됐을 때 15일 동안 어떤 것들이 나갔는지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확성기 방송에 쓰이는 노래 몇 곡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좀 들어보고 일단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틀어주세요. 이 노래는 노사연의 만남이란 노래인가요? 소리가 지금 잘 들리나 모르겠네요. 예. 이 노래가 이제 방송이 되면 사실 이거는 뭐 오래전부터 유행했던 노래이기 네. 때문에 얼마나 이제 북측에도 알려져 있는 노래고 북측도 이제 중장년층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노래랍니다. 이 노래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감성적으로 사람 만드는 부분도 있고 아마 또 다른 노래를 틀어주실 것 같은데 네네네 뭐 노래가 몇 곡 더 준비돼 있어요. 이거는 아이유의 마음이라는 노래고요. 네. 저도 참 즐겨 듣는 노래인데 예. 이런 노래를 들으면 좀 북한 주민들 입장에선 신선하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근무했을 때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들은 게 예전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런 남측의 방송이 가장 신선하게 남측의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수단이었는데 요즘 이제 뭐 중국 쪽으로 경유해서는 USB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측 문화를 이미 많이 접한답니다. 그래서 아주 저 자체가 신선하게 느껴지지는 좀 않는다라는 거죠.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물론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이제 들어보시면 여자 가수들이 노래가 많은데요. 그렇네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상대적으로 여자의 목소리가 고음입니다. 그래서 그 전달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남자의 저음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심리적인 요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전쟁사에서도 그 도쿄로즈라는 걸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미 해군이 레이더 주파수를 돌리다가 이렇게 라디오를 돌리다가 아주 카랑카랑한 여성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영어 방송으로요. 그리고 그걸 들어보는데 주파수가 이제 말하는 게 여기는 영어로 방송하는 일본 방송이라는 말이 들어서 잽싸게 돌리라 그러니까 배에 타고 있던 해병들하고 수병들이 이 좋은 목소리를 듣도록 놔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은연중에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건데 이게 이제 도쿄로즈라고 해서 이 방송은 이제 음악 방송을 기본으로 하지만은 그 중에서는 이제 미국에 있는 당신의 아내나 여자친구는 바람을 날 것이다라든가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여성의 목소리라는 게 전연에 있는 남성 장병들의 마음에 상당히 심리적으로 좀 미치는 것들이 큽니다. 아까 전광판 이런 거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전광판이 있으면 뭐 거기에 그 글자를 넣는 건가요? 아니면 뭐 영상 같은 것도 넣고? 제가 근무했을 당시에는 글자였습니다. 글자. 그래서 이제 글자가 이제
LED 등인지 아니면 무슨 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등이 조합돼서 이제 글자몽 형태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예. 이제 글자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 네온사인처럼. 글자 움직여요? 네, 어. 단순하게 글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글자가 움직이고 흐르기도 하고 이렇게 큰 여러 메시지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단문이 나가기도 그 하고. 흔히 우리가 야구장에서 보는 그런 LED 전광판이랑 비슷한 그런 느낌. 네네 이제 화면이 이제 나가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요즘에는 아마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추리 이제 LED 모니터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화상 전광판을 달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당시 그 전광판 같은 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예. 일단 그것도 시야성이 좋았습니다. 그 전망에서 봤을 때 빛이 나니까 어두울 때는 선명하게 또렷하게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전방 부대다 보니까 시설 관리가 일반인들이 한번 쉽게 와서 점검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걸 전방 병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전방 GOP 경계는 경계대로 하고 그거 관리도 같이 해야 되니까 힘들겠네요. 경계 임무의 어떤 복무 부담이 좀 피로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효성은 있을 때 그런 부분도 조금은 우리가 감안을 좀 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짧게 한 1분 남았는데요. 제가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그 비정상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얻었잖아요. 네. 근데 혹시 그 비정상 사태에 북한이 생각하는 그 인공위성 발사라든지 우리 국내 사이버 테러가 만약에 발생하면 네. 이 비정상 사태에 포함이 된다고 보세요? 어떻다고 보세요? 아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예. 그 비정상 사태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께서 한마디를 하셨죠. 그래서 예. 거기서는 전방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행위들을 포함해서 사이버 테러까지 라고 일단 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른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어떤 요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비정상적인 사태라고 하면 예. 그 무력적인 시위가 아니라 어떤 도발 행위들 전방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도발 행위와 그리고 예. 이제 사이버 테러는 엄밀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전산망이나 이런 거를 해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도발입니다. 이것 또한 그렇죠. 그거는 아무래도 비정상적인 어떤 사태의 행동에 범주에 들어가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은 이제 물론 이제 북한의 미사일이라든가 시험 발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것도 우리가 제재하면 좋겠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미사일 주권이라든가 로켓 항공 주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도 좀 말할 수 있는 데는 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 확대해서 보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네, 저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형철 디펜스 21플러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